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 종합뉴스입니다. 100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상원의 최종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의회에 시한으로 요구했던 4월 초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지만 이번 작업을 주도하는 양당 상원 의원들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상원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8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척 슈머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8명 모두 법안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그동안 여러 불협 화음이 있었지만 모두 잘 해결됐다면서 이번 주부터는 법안 문구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고용을 단속하고 국경을 강화하며 그 다음에는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첨단 분야를 포함한 그 고학력 또는 전문직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 농장 사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이제 상원보다 좀 늦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세 가지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이에요. 청소년들이 그 드림 법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빨리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기는 농장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머라고 해서 그 청소년들 미국에서 교육받은 청소년들과 또 농장 사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체류 기간이 지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두 번째 그룹보다 더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이 상하원이 서로 절충을 거쳐서 통일된 법안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 같으며 저희 생각에는 여름이나 가을이 돼야 이런 그 마지막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 맥케인 의원도 법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인위원회에 포함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이견이 아직 남아있으나 앞으로 몇 주일 내에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괄 이민 정책 개혁과 관련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국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이르면 3년 안에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연방 상원이 검토 중인 이민개혁 법안에 농업 분야 미숙련 불체자에게 3년에서 10년 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임시 합법 신분을 얻은 뒤 1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안과 비교하면 농업 분야 불체자들은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고 현재 연방 상원 의원 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볼 때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이제 이 안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슈가 현재 이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웨이지, 즉 임금 수준이 얼마나 돼야 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한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방 상원에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 쪽에 이제 불체자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안에서 농장 쪽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이번 이제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년에 150일 이상 일하면 3년 이내, 그리고 100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농장일이 다른 직종보다 힘든 데다 농업 분야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신청 기간은 노동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 150일 이상 일하면 3년, 100일 이상 일하면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1년에 150일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이 수학기에 여러 농장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이 일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 보고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격위원회는 세금 환급을 받게 해준다거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금 보고 사기도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를 노린 사기 행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관리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는 트위터 사기가 최근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환급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을 가장한 사기 이메일도 꾸준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70를 환급해주기로 결정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메일의 경우 연방국세청의 로고까지 그럴듯하게 첨부하고 있어 납세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약 디파짓 폼을 작성하면 세금 환급액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연방국세청 로고가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답장을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연방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세금 보고를 마쳤다면 연방국세청이 환급액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며 납세자들이 추가로 온라인을 통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텔라토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위원장이 4일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해 한인사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한인사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스텔라토 버겐카운티 민주당 의원회 의장이 4일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해 한인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인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서운했던 관계를 풀고 우리 커뮤니티에 이제 처음 노크를 하는데 이 버겐 카운티에 체어맨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부분 우리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민주당, 공화당 어떤 당이 오더라도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같이 해 나가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였고 우리 커뮤니티도 더 많이 각 당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우리의 정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스텔라토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트리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린비 건립 사업과 관련 위안부 기린비는 납치나 사기를 당해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간 피해 여성들을 기리는 것이라며 포트리 시장과 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텔라토 위원장은 민주당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임기 내에 최소 주 하원 의원 이상 한인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couldn't be happier and prouder to be here today with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this genuinely shows that the Korean Americans want to be part and parcel of the Democratic Party. As the chairman of the Bergen County Democratic Party, I welcome every and all Korean American to join us with open arms as we make Bergen County a better place to be, a better place to live, and a better place for all residents as we go onward and upward into the 21st century, making this by far and away the best county in the state of New Jersey. Thank you very much. 스텔라토 위원장은 현재 한인들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최대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버겐 카운티에는 약 13,000여 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으며 절반 이상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겐 카운티 내에서도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은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있는 보로로서 각각 약 2,000여 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측은 스텔라토 위원장에게 포트리 기념비 이슈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당면 관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스텔라토 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K뉴스 백진입니다. KNN뉴스 백진입니다. 뉴욕 AT센터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5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한국 농식품 시장 동향과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는
한미 FTA 반려 1주년을 기념해 뉴욕 AT센터와 주한미 대사관이 공동으로 뉴욕 한인식품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농식품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농식품이 미국 시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추진해 나가면 더 많은 FTA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미 FTA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나타난 주요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한미 FTA 효과를 살려서 미국으로의 우리 농식품을 수출을 늘려가는 하는 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어렵게 그 굴 수출이 재개가 됐고 10년 넘게 끌었던 삼계탕 수출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넓혀갈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김경규 농무관을 비롯해 검역관, 관세사 등이 설명에 나섰으며 H마트의 정승주 전무와 오형환 AT센터 지사장이 강사로 나서 굴 수출 재개 및 삼계탕 수출 개시 등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 현황과 한국 식품 현지화 및 수입 확대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 식품협회 입장에서는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그 식품을 미국인의 식단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또 이렇게 식탁에 오르게끔 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결연을 맺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한미 FTA 발효 후 1년부터는 특혜 관세 규정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H마트 전승주 정무는 앞으로 한국 제품도 소금 함유량과 함께 불고기나 갈비 소스의 설탕 함유량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H마트와 한양마트, 한성식품 등 뉴욕, 뉴저지 한인식품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MK뉴스 백지은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트리타운이 건널목 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포트리 경찰은 최근 지역 내 주요 도로에 사복경관을 배치해 건널목에 보행자가 들어섰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실시하는 주요 지점은 팰리세이즈 애비뉴와 호라이즌 로드가 만나는 교차로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함정 단속은 경찰이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잘 보이게, 안전하게라는 캠페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경찰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함정 단속과 함께 무단횡단 보행자 단속, 시니어 센터 등에서의 교통안전 세미나, 운전자의 홍보 전단지 배포,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표지와 시설 정비,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널목 정차 위반 차량이 적발될 경우 주교통법에 따라 $200,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54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포트리가 건널목 정차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과속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곳은 퀸즈 엘름허스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NYPD가 발표한 2012년 교통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엘름허스트를 관할하는 110경찰서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총 4,130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109경찰서와 베이사이드 111경찰서가 발부한 속도 위반 티켓이 각각 262건과 128건임을 감안하면 이는 최대 3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엘름허스트 일대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퀸즈 블루바드 등 고속화된 도로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엘름허스트는 이미 올해 2월까지 646건의 발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괴물 투수 류현진 선수가 마침내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류현진은 8일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 승리 투수가 되면서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승리를 기록한 한국인 투수는 1996년 당시 다저스 소속 박찬호를 시작으로 류현진이 9번째입니다. 이날 류현진은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2.13으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첫 경기에서 안타를 10개나 맞았던 것에 비교하면 피안타를 3개로 줄이면서 훨씬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담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교육비 충당을 위해 담배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며 인상한 담배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을 4세 아동을 위한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한 갑당 1.01달러인 연방 담배세를 1.51달러로 올려 10년 동안 4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업계의 대표적 로비기관인 더 알트리아 그룹 데이비드 스톤 대변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담배세 인상이 이루어진 지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새로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그 부담을 담배를 피우는 특정 어른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62센트이던 담배세를 39센트나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령의 여성이 신분증 필요 없이 사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일명 모닝 애프터 필로 불리는 사후 피임약을 의사 처방 전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명령했습니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 응급 피임약은 지금껏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 전 없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며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의사 처방 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2년 전 연방보건부가 나이 제한을 둔 사후 피임약 구매 방침이 독단적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판사는 정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관련 규정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는 이 나라 모든 여성이 사후 피임약을 구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졌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사후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의사와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방치된다며 이번 판결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낙태와 같은 사후 피임약이 종교적인 신념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부 약국은 사후 피임약 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FDA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7일 앤드류 공군기지에 특별기편으로 도착한 후 워싱턴 DC 및 뉴욕과 LA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력파 골퍼 박인비 선수가 올 시즌 A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7일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선 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마지막 날 경기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습니다. 이로써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하며 유소연 선수를 4타 차, 3위 그룹인 노르웨이 수잔 패터슨 선수 등을 6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6일 치러진 뉴욕주 3학년에서 8학년 영어 수학 표준 시험의 난이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수년 전 연방정부 지원금 7억 달러를 받기 위해 합격 기준을 높이는 데 동의한 결과 지원금을 받은 46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고난이도 표준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새 표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준비에 초점을 맞춘 공통교과 과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시교육국 측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하더라도 학업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수년 뒤에 아이들의 실력이 점차 높은 기준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수면 중 뇌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꿈의 내용을 일부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습니다. 교토 소재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3명의 남성에게 사람이나 자동차의 사진, 문자 등 수십 가지 사물을 보여주면서 기능성 자기 공명장치로 각각의 물건의 대응에 나타나는 뇌파의 특징적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들이 자고 있을 때 자기 공명장치로 뇌파를 측정해 앞서 특정 사물을 볼 때 나타난 뇌파의 패턴과 비슷한 경우 본인을 깨워서 어떤 꿈을 꿨는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남성, 여성, 문자, 책 등 항목에서 70%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뉴욕 아쿠아리움이 5월 25일 재개장합니다. 뉴욕 아쿠아리움은 지난해 10월 말 뉴욕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로 절반 이상이 망가졌으나 다행히 아쿠아리움에 있던 수중동물의 80%인 1만 2천여 마리가 살아남아 수족관과 펭귄, 바다표범, 물개 등이 살던 공간을 이전과 같은 모양으로 모두 복구했습니다. 1896년 처음 문을 연 뉴욕 아쿠아리움은 미국 내 가장 오래된 수족관으로서 1957년 로우 맨하튼에서 현재의 코니아일랜드로 옮겨왔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가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에 참가할 재외동포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캠프는 오는 7월 22일부터 엿새 동안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와 재외동포 청소년 각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외동포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전통무예와 국궁 등 전통문화를 배우고 인공암벽 등반과 스쿠버 다이빙 등도 체험하게 됩니다. 곧이어 한인사회 행사가 방송됩니다. 한인사회 행사 정보입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오는 10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 크로싱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심장질환, 한방, 혈압, 당뇨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미술가들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뉴저지 해켄색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미술협회 안양지부 장인 전동화 작가를 비롯한 5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60여 개 작품을 전시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한인교회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뉴욕 거주 40세 이상 무보험자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너시리브에서는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4월 27일 오후 3시 각 센터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평가를 위한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3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학생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마감은 4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너시리브 각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환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8일 현재 현금을 사실 때는 1166원 5전, 파실 때는 1125원 95전입니다. 보내실 때는 1157원 20전, 받으실 때는 1134원 80전입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은 대부분 맑고 화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최고기온 화씨 78도, 최저기온 화씨 59도가 예상됩니다. 4월 10일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고기온 화씨 75도, 최저기온 화씨 61도가 예상됩니다. 4월 11일 목요일도 대체로 구름이 끼겠으며 최고기온 화씨 62도, 최저기온 화씨 51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환율과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K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